시작합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는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21대 국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 했습니다만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죠. 국회 사무총장이십니다. 김영춘 사무총장 연결해서 국회 상황 좀 여쭤보고 또 최근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마평에 오르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회 지금 사무총장으로서 올 한 해 어떠셨을까 좀 여쭙겠습니다. 예, 고박 6개월 정도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는데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국회도 아주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확진자도 나오고 또 최근에는 환자가 연쇄적으로 계속 나오는 바람에 비상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쟁점 법안들이 정기국회안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네.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네. 새해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그런 성과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한 6개월 사이에 정신없이 보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신없이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예. 이번 국회에서 뭐 쟁점 법안들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처리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화라든가 협상을 통한 이 본회의 통과는 잘 보지 못했다. 앞서 예산안은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예,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법안들이 쟁점 법안들 대부분은 대선 공약 또 총선 공약 등으로 해서 오래 묵은 현안들입니다. 네. 이제 국회 안에서 충분히 수기가 되지 못한 문제가 있죠. 뭐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토론하고 네. 그 안에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했는데 네. 그 과정이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예. 이제 여론 일각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서 왜 타협을 안 했느냐, 왜 제대로 합의 처리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본받고 있는 영미식 민주주의라는 게 네. 한편에서는 다수결주의 또 책임 정치의 원리 이런 데 입각에서도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3분의 2 다수당 입장에서 자신들의 책임하에 네.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얻겠다 뭐 이런 것도 마냥 대관심을 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헌데 지금 한 7개월,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의원 활동하다가 구속된 분도 있고 뭐 당에서 예. 제명됐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 스스로 탈당한 의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초반부터 좀 심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고 질책도 있는데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죠, 당연히. 예. 우리 국회의원들 혹은 또 정당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공천 과정에서부터 또 정당 운영 과정에서도 또 의원들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정화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국회 일정도 상당히 많이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기자들 뭐 출입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인사청문회 오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인사청문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역과 같은 비대면 상황을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 방역 차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도 과거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인 채택을 숫자 제한 때문에 제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부 정인은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고 네. 또 다른 기관 정인들은 세종시나 다른 그 기관들의 본부에서 화상으로 출석하는 예. 그런 하이브리드 국정감사도 있었고요. 예.
또 기자들이 회의장에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풀 기자단을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취재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조차도 발언할 순서에만 출석을 해서 발언하고 나와서 또 이제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처음 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국회 회의가 원천 봉쇄되질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외국처럼 하루에 수만 명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네. 국회 안에서도 국회의원과 그 직원들이 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정기국회 때는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그런 봉쇄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천만 다행입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만 또 내년에도 내년 가도 물론 백신 뭐 여러 가지 좀 뭐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300명이 국회에서 또 모일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회 운영에서? 예. 좀 늦었긴 하지만 예. 정기국회 마치고 나서 임시국회에서 이 화상회의 원격 표결까지 가능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뭐 K 방역이 우수하다 그랬는데 국회 대책 측면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도 좀 못한 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 나라들은 이미 3월, 4월 1차 유행 당시에 국회 운영 규칙을 고쳐서 화상회의를 도입하고 네. 또 원격 표결이나 대리 투표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그런 화상회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길게 미뤄놓고 예. 이 감염병 확산이나 이런 전제지변의 경우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화상회의와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국회 안에서도 감염자가 많이 발생해도 네. 화상회의를 통해서 원격 투표를 통해서 충분히 시급한 현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건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 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책 내셨더라고요. 예. 제목이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예,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예. 1979년에 부마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고3 때 그 일을 겪었는데 네. 그 부마 사태부터 또 최근에 제가 서울 광진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부산으로 돌아가서 귀향해서 예. 또 부산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랬는데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를 한 40년 시간을 좀 제 경험에 입각해서 다루어 본 겁니다. 네. 당대 정치사라고나 할까요? 네네. 그런 이야기들인데 결국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고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겠죠. 네. 그 고통을 공감하고 분노하고 그런 데서 정치는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도 고통에 대하여라고 해서 네. 종착점으로는 희망을 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책을 출간을 하면은요, 꼭 그 출마 선언이 곧 있고 출판 기념회에서 또 출마 선언도 하고 이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마음을 굳히셨습니까? 아니 이번 책은 출마와 전혀 상관없이 준비한 책입니다. 이제 뭐 우연의 일치로 이제 그런 시기가 맞아 떨어져 버렸는데 예. 제가 정치 인생에서 조금 휴지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2008년도에는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휴지기마다 책을 한 권씩 써서 예. 제 경험을 정리도 하고 사고도 좀 다시 다지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었는데 이번도 뭐 그런 시기에 예. 책을 내게 됐는데 네. 하필 또 선거와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필 또 우연의 일치로 선거 맞물리게 됐는데 그러면 결심이 있을 수도 좀 있지 않을까란 예상을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뭐 책과는 상관없이 예.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뜻밖의 생겨서 뜻밖의 생겨서 어떻게 하나 저는 처음에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겨서 예.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어차피 이제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예.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을 동시에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서울은 내고 부산은 안 낼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화살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하게 부산 지역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어서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 중이다. 하지만 예. 조만간 그 고민은 결정이 나겠군요. 예, 이제 뭐 4월 7일이 보선이니까 예.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 한 달 전이라서 3월 7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예. 예. 근데 또 중대한 보궐선거를 그렇게 뭐 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멀지 않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최근에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도 집은 부산이니까요. 주말마다 계속 집에 가서 지내고 돌아옵니다. 예.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럼 이번 연휴에도 이제 집에서 이제 아마 계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예. 민심, 부산 시민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예. 뭐 경제 상황도 힘들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뭐 다들 전전긍긍 불편해하시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예. 지역 사회의 어떤 미래 희망이랄까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민생 사정이 더 나쁘고 네. 지역 전체의 경제 상황도 안 좋고요. 가장 나쁜 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네.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예. 뭐 대구나 광주보다 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자꾸 떠나갑니다. 네. 매년 부산이 한 2만 명 이상 인구가 유출이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5년 만에 인구도 50만 명이 줄었는데 노인 인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요. 예. 이러다 보니 지역 사람들도 이 부산에 미래가 있느냐. 네. 그러면 지역 소멸론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그런 실정이라서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 민심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책에서 부산에서 나왔다가 부산까지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부산의 희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담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의 희망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결국은 지금까지처럼 서울 바라기만 하는 그런 지방이어서는 미래 희망을 일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부산이 요즘 경남과 울산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부산, 울산, 경남 합쳐서 한 800만 명 정도니까 이 권력이 뭉쳐서 하나의 독립된 경제 권력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더 큰 규모의 그 경제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바라기만 하고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타오는 데 만족하는 그러면서 점점 지역은 좀 몰락해가는 이런 경로가 아니라 예. 서울과도 경쟁할 수 있는 도시 또 뭐 중국, 일본,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도시의 비전을 세워야 이 부산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게 핵심이 이제 불경 메가시티론이라는 것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가덕도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예. 이런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를 만드는 작업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바로 가덕도 신공항이다. 기존 김해 공항 확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다. 네. 이런 측면에서 부산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층들, 경제인들, 언론, 학계 이런 그 지식층들이 특히나 네. 가덕 신공항 문제에 목을 매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데서 희망의 싹을 찾고 네.
미래를 밝혀보려고 하는 거죠. 예. 지난주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가덕도 신공안 특별법 2월 처리를 약속해주면 당락과 상관없이 출마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말했죠. 예. 예. 제가 현재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를 직접 말하기는 좀 불편하고 예. 그렇게 제가 부산 지역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든 해보겠다 라는 의지를 좀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법이 이루어지면 출마하는 것이 연동이 되는 겁니까? 조건부는 아니고요. 예.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요. 음. 이게 꼭 선거용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부산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17년 묵은 수건입니다. 네. 그동안 정권마다 약속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부산 지역 출신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번만큼 본인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당신도 약속하신 일이니까 민주당의 주도로 예.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꼭 관철을 시켜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좀 있나요?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 전임 시장이 이제 사고를 내서 오선이 치러지는 일인 만큼 민주당 쪽 후보군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곧이 언제쯤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구정 지나고 나서 경선을 하겠다는 거니까. 설 지나고 나서요? 예. 1월 중순 이후에는 그런 후보군들이 부각이 되고 경선 구도가 짜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그 후보군들이 지금 있고 또 출마 선언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야권의 후보들이 출마 선언한 사람 또 하려고 그러는 사람에서 10명쯤 되는 것 같은데 꼭 이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 석권을 했는데 네. 부산 지역에서는 좀 보수적인 여론이 다시 좀 회귀된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초해서 공천 받으면 당선이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발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그분들이 좀 잘못 보시는 것도 많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사임으로 시정에 한 1년간의 부산 공백이 있었고 또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아마 그 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새 부산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야말로 이제 부산은 희망이 없는 도시라고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네. 시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죽어가는 부산을 살리는 시장, 시민들에게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부산을 부활시켜보자. 네네. 이렇게 그 시민들의 자부심과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 네. 앞장서서 기관차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희망을 공식적으로 밝히실 때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중순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로 잡아보죠. 네, 지금까지 국회 김영춘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입니다.